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다는 나토 산하의 사이버 방위센터의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 현대사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나토의 정회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물론 사이버 방위 능력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를 받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지 그 원인을 잘 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 동부 지역의 안보에 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액션들이 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나토 가입 대상국이 아닙니다. 나토는 북태평양 조약기구이기 때문에 위치상 아시아에 속하는 나라는 가입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나토 산하의 사이버 방위센터로 가입됐으며 우리가 3년 동안 준비하여 나온 결과입니다. 한국은 5번째 비나토 회원국이며 위치로는 자격이 안 되지만 사이버 방위센터의 명분으로 가입이 된 것인데요. 어찌 보면 반쪽짜리 회원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단한 성과이고 나토의 동맹국이 됐으며 앞으로 한국이 크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은 5G를 선도하며 사이버 안보 IT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강대국이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적국의 해커 부대를 상대로 효율적인 방어를 해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서방의 여러 나라들과 사이버 협력 관계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정보 제공 등 사이버전에도 많은 도움을 준 바가 있습니다. IT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니 나토의 사이버 방위센터의 정회원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나토가 뭐길래 전쟁까지 불사할 정도로 강대국인 러시아도 벌벌 떨고 있는 것이며 아울러 중국도 왜 펄쩍 뛰며 비난하고 있는 것인지 그 실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태평양 조약기구의 약자인 나토는 1949년 미국 워싱턴에서 조인된 북태평양 조약을 기초로 미국, 캐나다와 유럽 10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해 발족시킨 집단 방위 기구입니다. 좀 잘나가는 나라들끼리 연합한 군사동맹이며 이는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회원국을 침공한 나라는 연합해서 방어하겠다는 속내가 숨어 있으며 나토 가입을 결정하는 요소는 자유진영 국가로서의 결속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중국이나 소련 등 공산권 세력들을 지향한 기구인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만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러시아는 침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토는 가입을 신청한다고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갖춘 나라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은 30개국이 넘는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본부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냉전체제 하에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집단 방위기구로 창설되었고 1955년 서독이 나토에 가입하자 소련 등의 공산권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나토에 버금가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창설하지만 1991년에 해체되면서 나토는 현재 명실상부한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기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74년 만에 영세 중립국을 포기하고 현재 나토 가입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침공을 보면서 어떤 나라도 안전할 수 없다는 대안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한국이 나토의 회원국으로 등극하면서 가장 아쉬워하는 나라가 일본인데요. 아시아의 대표국이라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나토에 가입된 것은 그들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한때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시절도 있었지만 일본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나토에 가입하지 못한 이유는 4차 혁명의 분야가 상당히 뒤처진 이유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그들은 아직도 많은 부분을 수기에 의존하는 아날로그의 행정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률이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하니 그게 정말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은 존심이 있어서인지 한국의 나토 가입에 찍소리 않고 함구를 하고 있지만 뒤집어진 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의 한 편집인이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는데 한국이 주변 국가를 적대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우크라이나 꼴이 될 것이라는 협박성 비난을 하고 있으며 환구시보의 영자지인 글로벌타임즈에서는 미국 주도의 나토가 한국과 협력하면서 동북아시아 국가를 사이버 방해에서 중러를 압박하려 한다는 사설을 내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는 걸까요? 쳐들어오지 않는다면 먼저 공격하지 않는 기본 원리가 방어형 안보 동맹입니다. 중국이 펄쩍 뛰고 있는 이유를 이데올로기를 떠나 역으로 해석하면
언젠가는 한국을 침공할 의도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 그들의 정신세계가 이미 검증이 되어진 사실입니다. 신뢰할 만한 국가들이 안보적 차원의 결사체를 만들어 자국의 방위력 내지는 적성국가의 공격 억지력을 높이자는 약속일진데, 우리가 러시아를 보고 있듯이 그들의 공산당은 예측할 수 없는 일바의 기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강력한 일당 독재 정권인 악의 축임을 감안한다면 주변 국가들의 안보 결사체 구성은 당연한 수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요충지인 한국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에 여러가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을 허용하겠다는 등 쿼드에 가입시켜주겠다는 등의 내용인데요. 어찌 생각하면 미중 간의 대립에 한국을 전면에 내세워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살짝 느껴집니다. 그에 따른 국가정책의 처세에도 신중해져야 되겠는데요. 분쟁의 중심에 있다는 게 결코 좋은 것은 없겠지만 우리의 적폐는 누구인지 국민들과 공감하며 외부의 큰 풍파에 우리의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사려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